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력발전기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길다란 기둥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있는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풍력발전기 기둥은 단순히 두껍고 높은 철기둥으로 보이는데 어떤 구조적 특징들이 있을까? 풍력발전기 기둥, 타워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철기둥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블레이드와 터빈의 무게를 지탱하고 강한 바람에 의한 하중을 견디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풍력발전기 기둥의 주요 구조적 특징. 풍력발전기 기둥은 주로 원추형 준공 구조, 테이퍼드 할로우 섹션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설계됩니다. 1. 형상 및 재료. 원추형, 테이퍼드, 설계. 기둥의 밑면은 넓고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원뿔대 모양입니다. 목적. 이는 기둥 하부에 집중되는 모먼트와 전달력, 시어 포스를 효과적으로 분산 및 지탱하고 재료 사용량 대비 높은 구조적 효율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준공, 할로우, 구조. 기둥 내부는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목적. 무게를 줄이면서도 저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구조적 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접근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유지보수 인력이 상부 나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재료, 주로 고장력 강판, 하이 스트렝스 스틸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목적, 강한 바람 하중과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2. 높이 및 강성. 높이, 기둥의 높이는 바람 자원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지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 속도가 증가하고 난류, 터뷸런스의 영향이 감소하여 발전 효율이 높아집니다. 강성, 스티프니스. 기둥은 블레이드와 터빈의 운전 중 발생하는 동적 하중, 다이나믹 로드과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합니다. 공진, 레저넌스, 방지. 특히 기둥의 고유 진동수, 내추럴 프리퀀시가 로터의 회전 진동수와 일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공진 현상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연결 및 기초. 다단 분할, 모듈러 세그먼트. 기둥은 운송 및 설치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개의 원통형 또는 원추형 단일 세그먼트로 분할 제작된 후 현장에서 볼트 연결, 플랜지 커넥션 또는 용접을 통해 결합됩니다. 볼트 연결 부위에는 플랜지를 사용하여 강력한 볼트로 조여 구조적 일체성과 강성을 확보합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거대한 하중과 모멘트를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둥 하부는 매우 크고 깊은 콘크리트 기초, 매트 파운데이션, 파일 파운데이션과 앵커 볼트로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들은 단순히 두껍고 높은 철기둥을 넘어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도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발전기를 지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밀한 공학적 산물입니다. 조립 영상을 보면 크레인들이 각 조각을 위치하고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결속을 하는데 크레인을 이용한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있을까? 네, 풍력발전기 기둥, 타워과 상부 구조물, 나셀, 블레이드를 설치할 때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크레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설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거나 연구되고 있습니다. 크레인 외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기술. 1. 자가 승강, 등반 크레인, 셀프 리프팅, 클라임빙 크렌즈. 원리, 외부의 대형 크레인 대신 터빈 타워 자체에 부착되거나 타워를 타고 올라가면서 다음 단계의 타워 조각이나 나셀을 들어 올리는 소형 크레인 시스템입니다. 장점, 대형 크레인의 최대 도달 높이, 허브 하이트, 제약을 받지 않아 초고층 타워 설치가 가능하며 대형 크레인의 운송 및 현장 공간 확보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유압식 리프팅 시스템, 하이드롤릭 리프팅 시스템즈. 원리, 타워 아래쪽이나 중간 부분에 설치된 유압 장치를 이용하여 타워 전체 또는 나셀과 블레이드 같은 상부 구조물을 점진적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타워 인서트 방식. 타워의 최종 부분, 가장 윗부분을 먼저 고정하고 타워의 아랫부분을 조립하여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장점, 주요 작업을 지상 가까이에서 수행하여 고공작업의 안전성이 높고 강한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3. 목재 조립식 타워 및 모듈화, 우든, 하이브리드 타워즈. 원리, 철제 대신 목재 합판,
레미네이티드 우드를 이용해 타워를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목재 조립식 모듈은 철제 섹션보다 가볍고 작게 분할될 수 있어 운송이 용이하며 더 작은 크레인이나 자체 리프팅 장치로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해상풍력의 예인 설치, 오프셔어 토잉 인스톨레이션. 원리, 해상풍력 발전기, 특히 부유식, 플로팅, 하부 구조물의 경우 육상 또는 해상기지에서 타워와 터빈 전체를 조립한 후 크레인 없이 예인선, 터그보트만을 이용하여 설치 지점까지 끌고 가서 정박시키는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장점, 대형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설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기술들은 풍력 발전기의 대형화 및 초고층화 추세에 따라 기존 크레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워 크레인은 자가 상승식이라 할 수 있어? 네,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은 대표적인 자가 상승식 셀프 클라임빙 크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건물이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기둥, 마스트, 이 높이를 올려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자가 상승 원리. 일반적인 타워 크레인이 스스로 높이를 올리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압식 승강 장치, 제킹 시스템, 사용, 타워 크레인의 회전부, 슬로잉 유닛, 아래에는 유압식 승강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력 상승, 이 유압 장치를 작동시켜 크레인 상부 전체를 지지하고 들어 올립니다. 마스트 섹션 삽입, 크레인이 들어 올려진 틈으로 미리 준비된 새로운 마스트 섹션 한 조각을 크레인 자체의 보조 리프팅 장치를 이용해 들어 올린 후 유압 장치 아래의 빈 공간에 삽입하고 볼트로 결속합니다. 높이 확보,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건물의 높이에 맞춰 크레인의 높이를 외부의 대형 크레인 도움 없이 스스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타워 크레인은 풍력 발전기 설치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자가 승강, 등반 크레인 기술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 상승식과 기존 이동식 크레인을 비교하면 자가 상승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대부분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지? 자가 상승식 크레인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풍력 발전기 설치 시 대부분 이동식 크레인, 모바일 크레인을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명확한 경제적, 기술적, 실용적 이유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설치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이유. 풍력 발전기 설치는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과 달리 크레인을 한 곳에 장기간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여러 대의 터빈을 설치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갖습니다. 1. 경제성 및 범용성. 다중 현장 이동성. 이동식 크레인, 특히 대형 트럭형 크레인이나 크롤러 크레인, 한 풍력 발전기 설치가 끝나면 곧바로 해체하여 다음 발전기 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기를 설치해야 하는 풍력 단지 건설에서 최대 장점입니다. 자가 상승식의 비용 부담. 자가 상승식 시스템은 보통 특정 타워의 구조나 규격에 맞춰 제작되거나 설치해야 하므로 범용성이 낮고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시장. 고용량 이동식 크레인은 임대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것이 특정 타워에 맞춘 전용 장비를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것보다 총 설치 비용, TCO이 저렴합니다. 2. 설치 속도 및 단순성. 빠른 설치 완료. 이동식 크레인은 한 번 현장에 설치되면 셋업 시간이 필요하지만 강력한 양중 능력을 바탕으로 타워 섹션, 나셀, 블레이드와 같은 무거운 부품들을 신속하게 들어 올려 조립할 수 있습니다. 작업 단순성. 자가 상승식 크레인은 타워를 타고 오르거나 타워에 부착하는 추가적인 고정 및 승강 작업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일단 셋업되면 비교적 단순한 들어 올리기, 리프트 앰퍼샌드 플레이스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3. 구조적 영향 및 유연성. 타워 설계 변경 불필요. 이동식 크레인은 외부에서 작업하므로 풍력 터빈 타워 자체의 구조적 설계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자가 상승식의 제약. 자가 상승식 크레인을 사용하려면 타워가 크레인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지력이나 특수 고정 부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타워 제작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자가 상승식 크레인의 등장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150m 이상 더 무거워짐에 따라 기존의 이동식 크레인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자가 상승식 또는 등반식
크레인 기술이 점차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초고층 타워나 해상 풍력 설치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양중 높이 및 비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대부분 세 조각의 기둥을 조립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길이가 길면 크레인에 부담이 갈 것 같은데 그럼 각 조각을 작게 하는 것은 검토 대상일까? 네, 맞습니다. 기둥, 타워, 위 각 조각, 섹션을 더 작게 나누는 것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며 실제로 운송 및 크레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 기둥이 세 조각으로 보이는 것은 전체 타워의 주요 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타워의 높이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조각으로 나뉩니다. 기둥 섹션을 작게 나누는 것의 장단점. 타워 섹션을 작게 나누는 것은 운송 및 설치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작은 섹션의 장점. 크레인 부담 감소. 섹션이 짧고 가벼워지면 크레인이 들어 올려야 하는 개별 하중, 무게이 줄어듭니다. 이는 더 작거나 저렴한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안전 마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송 편의성. 길이 제한 해소. 도로 운송 시 교량이나 터널, 급커브 길 등에서 발생하는 길이 제한 문제에 덜 구애받습니다. 길이가 길수록 특수 운송 허가와 까다로운 경로 선정이 필요합니다. 내부 직경 문제 해결. 타워 섹션의 밑면 직경이 매우 클 경우 운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작은 섹션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섹션의 단점. 설치 시간 증가. 조각이 많아질수록 현장에서 결속해야 할 이음매, 볼트 연결부, 플랜지, 위수가 늘어납니다. 이는 조립 시간과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현장의 작업 위험도를 높입니다. 구조적 약점 증가. 각 이음매, 플랜지 연결부는 잠재적인 구조적 약점, 위크 포인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부 수가 늘어날수록 전체 타워의 강성과 피로 내구성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비용 증가. 연결을 위한 플랜지, 볼트, 너트와 같은 부자재의 수량이 늘어나 전체적인 제작 비용이 상승합니다. 최적의 분할 기준. 따라서 풍력 발전기 제조사는 운송할 수 있는 최대 크기와 무게, 그리고 현장의 크레인 용량을 고려하여 결속 횟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운송이 가능한 최적의 길이로 섹션을 분할합니다. 주요 제한 요소. 타워 섹션의 직경, 운송과 무게, 크레인과 길이에 대한 결정보다 더 중요한 제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할, 대형 풍력 발전기, 허브 높이 100m 이상, 타워는 보통 4개에서 8개 이상의 섹션으로 나누어 제작됩니다. 각 조각을 조립할 때 볼트 너트는 정위치에 어떻게 정렬하지? 핀 같은 것을 꼽아서 위치를 잡는 걸까? 네, 맞습니다. 풍력 발전기 기둥, 타워, 위 거대한 각 조각을 조립할 때 볼트, 너트 구멍을 정렬하는 데는 바로 질문하신 것처럼 핀과 같은 장치가 사용됩니다. 이들은 주로 가이드핀 또는 정렬핀, 얼라이먼트 핀이라고 불립니다. 타워 섹션의 정렬 및 결속 과정. 타워 섹션은 수십 톤에 달하며 정밀하게 가공된 플랜지라는 연결부를 통해 결합됩니다. 이 플랜지의 수많은 볼트 구멍을 정확하게 맞추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 조정, 러프 포지셔닝. 크레인이 새로운 타워 섹션을 들어 올려 아래 섹션의 플랜지 위에 대략적으로 위치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멍들이 아직 정밀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정렬 핀 삽입, 얼라이먼트 핀 인서션, 핀의 역할. 작업자들은 테이퍼드,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끝을 가진 강철 정렬핀을 지정된 볼트 구멍에 먼저 삽입합니다. 원리. 핀의 테이퍼진 끝부분이 위아래 플랜지의 구멍에 들어가면서 강력한 안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핀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수십 톤에 달하는 상부 섹션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볼트 구멍들이 정확한 위치에 맞도록 유도됩니다. 개수. 보통 한 섹션당 2에서 4개 정도의 정렬핀을 사용하여 전체 플랜지면이 정확히 결합되도록 합니다. 3. 볼트 결속, 볼팅, 임시 볼트 결속. 정렬핀 덕분에 플랜지면이 완전히 밀착되고 나머지 모든 볼트 구멍이 일치하면 나머지 구멍에 임시로 일반 볼트를 삽입하여 고정합니다. 핀 제거 및 볼트 삽입. 이후 정렬핀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최종적으로 사용될 고장력 구조 볼트를 삽입합니다. 4. 최종 토크 작업, 파이널 토킹. 모든 볼트가 삽입되면 유압식 토크 렌치, 하이드로릭 토크 렌치,
와 같은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볼트를 매우 높은 장력, 토크로 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섹션은 하나의 단단한 기둥처럼 결합됩니다. 결론적으로 핀은 볼트 구멍을 맞추는 핵심적인 임시 도구이며 크고 무거운 구조물의 정밀한 현장 조립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기둥을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볼트 너트를 따라 올라가면서 체결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을까? 현재 기술 수준과 구조적 안정성 요구 사항을 고려할 때 기둥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자동 정렬이 완벽히 이루어지고 볼트, 너트가 스스로 따라 올라가면서 체결되는 방식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무게, 정밀도, 안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 때문입니다. 자동 정렬, 체결이 어려운 이유 1. 정밀한 정렬의 문제, 얼라이먼트, 수십 톤의 무게, 풍력 발전기 기둥 섹션은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게로 인해 크레인에서 내려놓을 때 미세한 수평 및 각도 오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가 정렬의 한계,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정렬되는 구조를 만들려면 플랜지, 연결부에 매우 깊고 넓은 가이드 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할 경우 구조적 약화, 플랜지의 단면을 깎아내야 하므로 기둥의 핵심 강성과 하중 지지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볼트홀 정밀도, 수백 개의 볼트홀을 오차없이 맞추기 위해서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한데 단순한 낙하 방식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처럼 테이퍼 핀을 사용한 강제 정렬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볼트 자동 체결의 난제, 토크 앰퍼샌드 패티그, 강력한 토크 요구. 풍력 발전기 기둥 볼트는 단순한 고정이 아니라 거대한 풍압 하중과 진동을 견뎌야 하므로 볼트에 엄청난 장력, 텐션을 가하는 고토크, 하이토크,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이 장력은 볼트가 절대 풀리지 않도록 하고 두 플랜지를 하나의 구조물처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 체결의 복잡성, 볼트, 너트가 스스로 나사를 따라 올라가며 체결하는 시스템은 만들 수는 있겠으나 수백 개의 볼트에 동시에 이 극단적인 토크를 균일하게 가하는 것은 고도로 복잡하고 거대한 자동화 장비가 필요하며 현장 적용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3. 안전 및 검증, 세이프티 앰퍼샌드 베러피케이션, 최고 수준의 안전 요구. 풍력 발전기는 수백 미터 상공에서 수십 년간 운용되어야 하며 파손 시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체결 확인, 현재의 볼트, 너트 체결 방식은 토크 확인 및 유관 검사를 통해 체결 상태를 정량적으로 검증합니다. 볼트가 자동으로 체결되는 방식은 이 중요한 검증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기술, 미래지향적, 완전한 자동 정렬, 체결 대신 현재는 크레인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볼트 자동화 도구, 현장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자동 토크 시스템이나 로봇팔을 이용해 볼트 삽입 및 초기 조임 작업을 자동화하는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고도화된 가이드 시스템, 레이저 기반 정렬 시스템이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크레인이 섹션을 내려놓을 때 작업자가 고공에서 수동으로 정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둥 외곽은 그냥 밋밋한 모양인데 기둥 내부엔 어떤 장비들이 있어? 풍력 발전기 기둥, 타워,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상부의 터빈, 나셀을 지탱하고 생산된 전기를 지상으로 보내며 유지보수 인력의 접근을 돕는 매우 중요한 장비와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워 내부에 주로 배치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 및 유지보수 시스템. 타워 내부가 비어있는 준공 구조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유지보수 인력이 상부 나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계단 및 플랫폼, 가장 기본적인 접근 수단입니다. 일정 간격마다 휴식 및 작업용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 설비, 엘리베이터, 리프트, 높이가 높은 최신형 대형 터빈의 경우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고 신속한 접근을 위해 작은 엘리베이터, 버티컬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락 방지 시스템, 펄 어레스트 시스템, 작업자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전벨트를 걸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직으로 연결된 레일 또는 케이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및 제어 시스템. 타워는 발전된 전력을 외부로 전송하고 터빈의 작동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전기 장비들을 수용합니다. 주요 전력 케이블,
나셀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상으로 운반하는 고압 전력 케이블이 기둥 중앙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변압기 및 스위치 기어, 트랜스포머 앰퍼샌드 스위치 기어, 타워의 가장 밑단, 베이스에는 발전된 전압을 송전망에 맞게 높이는 승합 변압기나 전력 시스템을 보호하고 제어하는 배전반 및 차단기, 스위치 기어가 설치됩니다. 메인 제어 캐비닛, 메인 컨트롤 캐비넷, 터빈의 모든 센서 데이터, 풍향, 풍속, 진동, 온도 등을 수신하고 터빈의 작동 상태를 제어하는 주요 제어 장치가 타워 베이스에 위치합니다. 보조 및 통신 시스템, 환기 및 공조 시스템, 벤틸레이션, 타워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내부 전자장비의 안정적인 작동을 돕기 위한 환기팬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신 장비, SCADA, 모니터링, 원격지에서 발전기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SCADA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통신 모듈, 광 케이블 등이 포함됩니다. 조명 및 비상 장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내부 조명 시스템과 비상시를 대비한 소화기, 비상 탈출 장비 등이 각 플랫폼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나셀과 기둥 상단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전하는 구조물 위로 올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셀과 기둥, 타워, 상단은 회전하지 않는 고정된 구조물인 요 시스템을 통해 연결됩니다. 타워와 나셀 사이의 연결부는 크게 두 가지 주요 기능, 고정 지지 및 수평 회전을 담당하며 이로 인해 작업자가 위험하게 회전하는 구조물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나셀과 타워 상단의 연결 구조 1. 요 시스템, 나셀을 타워 상단에 연결하는 핵심 구조는 요 베어링과 요 구동장치, 요 드라이브로 구성된 요 시스템입니다. 요 베어링, 타워의 가장 윗부분에 단단히 볼트로 고정된 거대한 링 모양의 베어링입니다. 이 베어링은 수평면에서 나셀이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요 구동장치, 요 드라이브, 나셀 하부에 설치된 모터와 기어로 구성되어 요 베어링의 톱니바퀴를 물고 회전시켜 나셀 전체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 포인트, 나셀 자체는 풍향에 따라 회전하지만 타워에 연결된 요 베어링과 요 구동장치는 타워의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연결부는 작업자가 올라갈 때 회전하지 않습니다. 2. 연결 방식, 볼트 결속, 나셀과 타워는 엄청난 하중과 풍압 하중 모멘트를 견뎌야 하므로 이 연결부는 매우 강력하게 결속됩니다. 플랜지 및 볼트, 타워의 최종 섹션 상단 플랜지와 요 베어링의 하부면은 고강도 볼트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이 연결은 영구적이며 작업자가 접근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됩니다. 회전 경계, 회전은 요 베어링의 내부 링과 외부 링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작업자가 타워 내부의 계단이나 리프트를 통해 올라와 나셀 내부로 진입할 때 밟는 모든 구조물, 타워 상단부와 요 베어링의 고정 부분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작업자의 안전한 접근, 작업자는 타워 내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타워 꼭대기의 작업 플랫폼까지 올라옵니다. 이 플랫폼은 요 시스템의 고정된 부분에 위치하며 여기서 나셀 내부로 통하는 출입 해치, 트랩도어를 통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베어링이나 그 위 구조물에 직접 올라설 필요가 없습니다. 기둥과 기계판 사이에는 선외 베어링이 서로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기계판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어 그 위로 정비 인원과 각종 교환 부품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요약해 주신 내용은 풍력 발전기 타워 상단과 나셀, 기계판 포함 이 연결 구조 및 유지보수 인력 이동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타워 나셀 연결 구조 및 이동 시스템 1. 선의 베어링의 역할, 요 베어링, 기둥, 타워, 상단과 기계판, 나셀의 주 프레임, 베드 플레이트 사이에는 거대한 선의 베어링, 슬로잉 베어링, 즉 요 베어링이 있습니다. 기둥과의 고정, 요 베어링의 아랫부분, 외륜 또는 내륜은 타워의 가장 윗단 플랜지에 단단히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계판과의 연결, 베어링의 윗부분, 나머지 륜은 나셀의 기계판, 주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으며 바람 방향에 따라 요 구동장치에 의해 수평으로 회전합니다. 핵심 기능, 요 베어링은 나셀 전체의 엄청난 무게와 작동 하중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나셀이 수평으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연결 장치입니다. 2. 나셀 내부로의 접근, 출입 해치, 정비 인력 이동. 정비 인력은 타워 내부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타워 상단 플랫폼, 고정된 부분에 도착합니다. 출입 해치. 이 플랫폼 바로 위, 나셀 기계판의 바닥에 작은 출입 해치, 액세스 해치가 있습니다. 작업자는 이 해치를 열고 나셀 내부로 진입합니다. 부품 이동. 나셀 내부의 작은 부품, 센서, 소형 교환 부품 등은 정비 인원이 직접 들고 올라가지만 무거운 주요 부품, 발전기, 기어박스 등을 교환할 때는 보통 나셀에 내장된 업타워 크레인, 이나 외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타워 밖에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작은 해치를 통해 대형 부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기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기존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